자, 그러면 계속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요. 예, CPI도 둔화됐다는 게 보여지고 FOMC도 동결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15,400까지인가 올랐었죠. 금요일 날. 예, 클로징은 15,300에 했는데 참 숏하신 분들은 안타깝고 롱 잡고 계신 분들은 많이 신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오케이. 자, 고점에 거의 다다른 것 같긴 한데 아직 숏을 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우선 경기 침체 안 온다, 연착륙 없다, 하반기 성장 오히려 강해질 거다, GDP 포커스트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요게 대세인데 이게 로지, ROS가 아니라 장밋빛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이 속속 나오고 이쪽으로 쏠려지면은 차라리 쏠리면서 이게 강해질수록 오히려 나중에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contrarian view, 그 반대 투자자들이 보통 좋아하는 아규먼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뷰가 강해지고 상황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complacent해지면서 안도감이 강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가 늘고 금융 쪽에서는 투기가 늘면서 작은 균열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바뀌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요즘 웬만한 경제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겠냐, 침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켓 톱선 굿 뉴스처럼 좋은 뉴스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주식이 오를 힘이 없다, 오를 이유가 없다. 이제 이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마켓 디스코드가 둘 다 실패했죠. 마켓 디스코드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올라야 되는, 오르게 하는, 즉 CPI가 크게 둔화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상승하는 요인이죠. 상승하는 요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승하는 요인이 나와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 못하고 떨어질 때가 마켓 디스코드인데 요번에 나온 거는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크게 상승했죠. 또 FOMC도 동결한다 그러니까 크게 상승했어요. 더 플롯은 그냥 무시했고. 그러니까 좋은 뉴스 나왔는데 오르고 좋은 뉴스 나왔는데 올랐으니까 이거는 마켓 디스코드가 아닙니다. 마켓 불일치가 아니라 마켓 일치예요, 일치. 그럼 좋은 뉴스 나오니까 상승하고 좋은 뉴스 나오니까 상승했다는 거는 아직 꺾일 기세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확인되지 않은 마켓 디스코드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게 지금 한 가지 또 포인트 더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세에 아직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양떼들의 질주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좀 지지부진하던 러셀 2000마저 미국에 있는 조금 그 작은 마켓캡이 좀 작은 기업 2000개 모아놓은 거, 얘네들마저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상승세가 되게 심해졌어요. 지금 이 스크린을 제가 나가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러셀 2000을 보면 뭐 이건 뭐 그냥 아무데나 CNBC나 뭐 이런 데 그냥 들어가시면 나오는 거니까 보면은 얘들이 지금 SVB 3월 달에 망하고 요때 5월 달에 퍼스트 리퍼블릭 정리 잘 되면서 나스닥이나 뭐나 해서 이렇게 쭉쭉 올랐을 때가 지금 5월이었잖아요. 그 4월, 5월 내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6월 들어서면서 2주 동안 급격하게 오릅니다. 1750에서 1875까지 러셀 2000까지 올라요. 이건 뭐냐면 돈이 이제 나스닥 선물이랑 나스닥에 들어가다가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팽스톡에다가 뭐 테슬라도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일 가장 큰 7개가 뭐 올해 60%였나요? 60% 상승을 이끌었나?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돈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걔들 큰 기업 7개가 거기서 독주를 하다 못해 조금씩 광범위하게 강세장이 번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셀 2000까지도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한국 들어가고 다 주식시장 뿡뿡 올리다가 이제 러셀 2000까지 들어가서 강세장을 만들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투자 세력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예. 제가 이걸 뭐 그냥 광기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롱 잡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싫어하시니까 그냥 상승세가 아직 멈추지 않고 좀 더 투자 세력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자신감이 더 붙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러셀 2000의 Commitments of Trade 리포트를 보면은 아직도 오를 룸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긴 했어요. 이거는 지금 러셀 2000인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장기 투자자들이 6월 13일 지금 요 지난 화요일 그때 기준으로 다시 조금씩 올리고 지난 2달, 3달 동안에 비해서는 조금 롱 포지션을 많이 잡고 한 주 더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1875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고 지난 3, 4일 동안 오른 걸 봐서는 이 빨간색 바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러셀 2000까지도 롱 강세장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의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던 개미 형님들 투자자들까지 갑자기 지금 들어서 가지고 러셀 2000에 베팅을 걸고 있는데 살짝이지만 작은 어마운트지만 이쪽 지금 개미 투자자들까지 합류를 해서 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를 그 기세가 좀 살아있다, 남아있다, 그 힘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켓 디스코드도 벌어지지 않았고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뷰가 대세가 되고 있고 장밋빛 그 포카스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숏을 못 칠 것 같아요. 숏 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보면은 요 이게 바로 펜이 되나? 펜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정철진 평론가님이 며칠 전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제가 어느 채널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왜 이렇게 뜨냐, 코스피 이제 상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막 본인도 맞는 건지 모르겠다 막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여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하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시장들이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이 뭐 MSCI에 합류할 수도 있고 무역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뭐 한일 통화 수업이 체결이 된다든지 금리 동결 때문에 기타 등등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임플리시트 페드 풋이 작용을 하고 투자 그 월드의 투자 세계에 그런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그로 끌거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철진 평론가님 좋아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짚으세요. 보면은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좋은 맥락으로 되게 잘 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페드 풋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S&P의 그 Commitment of Traders 리포트를 보면은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는 걸 지금 살짝 보여줘요. 나스닥은 아닌데 자 S&P 500 먼저 한번 가볼게요. S&P 500을 보면 지난주에 여기까지였거든요. 이게 지금 6월 6일까지였고 제가 한 주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오르다가 중장기가 쭉 오른다는 거는 4,000, 4,200 쭉쭉 더 오를 거다라고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가 꺾였어요. 그거는 지금 변곡점 다 온 것 같은데 오를 때까지 오른 거 아니야? 하고 6월 13일자 보니까 진짜 또 한 번 꺾였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걸 보면 얘들이 무슨 상황이냐면 5월 말에 이게 지금 S&P 500이고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5월 말을 보면은 4,20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4,200 정도에 머물렀을 때 이 COT 리포트를 보면은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나서 6월 6일, 6월 13일 날 떨어지는 거거든요. 롱 포지션을 푸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라는 뷰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더 오릅니다 조금. 그렇죠? 그러고 나서 4,200에서 4,350 정도까지 왔을 때가 6월 13일에 이 롱 포지션이에요. 4,300 여기. 만약에 그리고 지금 개미 형님들 갑자기 조금 들어왔죠. 불쑥 들어와서 지금 4,350대니까 더 오를 것 같다. 모르겠어요. 뭐 4,000
600을 생각을 하는 건지 4,800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명님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잠깐 빼놓고 지금 여기서 중장기 투자자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6월 20일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4,400에 지금 가 있는 이 숫자가 4,450, 4,500이 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저 COT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주 연속으로 쭉 확실하게 내려가는 걸 보니까 S&P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발을 슬슬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자들이. 반면에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자, 6월 6일까지 이렇게 개명님들이 많이 버텼는데 6월 13일 되니까 더 늘렸어요. 역시 대단하세요. 예, 나스닥이 거의 완전히 지금 묻고 더블로 가는데 이게 묻고 더블로 가를 언제 한 거냐면 6월 13일이에요. 이게 이바가. 6월 14일 날 CPI 나오고 6월 15일 날 FOMC 나왔으니까 CPI랑 FOMC 나오기 전에 늘렸어요. 숏 포지션을. 이거 묻고 더블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지금 잘못 짚은 거죠. 예, 제대로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6월 20일 데이터를 봤을 때 CPI랑 FOMC 결과를 본 다음에 항복이 좀 들어왔을지 항복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바가 작아지는 거겠죠. 이 노란색 바가 줄어드는 거겠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CPI 낮아지고 인플레 확실히 잡혔으니까 FOMC 스킵했으니까 당분간 강세장이 더 연속 이어지겠구나 하면서 항복하는 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개명님들이 좀 항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 중장기 투자자도 CPI랑 FOMC 나오기 전에 그나마 작지만 롱 포지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숏으로 살짝 돌아섰다는 거는 올 때까지 오지 않았겠냐라는 뷰를 가진 게 중장기 투자자들도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개미 형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피 터지는 싸움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라고 저러는 건지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매주 계속해서 올라주는지 와 이거 제가 숏포지션 잡고 있어도 눈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저는 옛날에 팔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몇 천만 원 손에 나고 분위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면서 배우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때를 빨리 알고 빨리 던지는 거. 진짜 속쓰리지만 2, 3천만 원, 4, 5천만 원 로스가 나도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5천, 1억 벌면 되니까 그걸 빨리 던지는 타이밍을 빨리 알아야 되는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크게 물렸을 때 저도 몇 천만 원 물려봐가지고 진짜 눈 돌아갈 뻔했는데 뭐 방법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덤벼야 되니까. 하여튼 그 나스닥 COT를 봤을 때 중장기 투자자들의 방관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거의 포지션 안 잡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봐서는 바가 뭐 있다 없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하여튼 개미 형님들의 고군분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20일 자료를 좀 더 봐야 항복 여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그 죄다 심리 지수만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댓글에서 저한테 뭐 EPS였나 P인가 프라이스 투 어닝인가 뭔가를 하여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제가 P 레이쇼를 보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느낀 지는 제가 몇 년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쇼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봤을 때 P가 뭐 15배다, 8배다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주식 값을 이해한 다음에 시장의 기대치하고 비교해 봐서 내가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인데 그 공식이 무너지고 무의미해진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풀고 재료금리 놓고 하면서 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홍콩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펀드 매니저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뮤추얼 펀드에 있기 때문에 롱만 해요. 사기만 하고 헤지 펀드에 있는 애가 아니라 숏은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이제 놀리죠. 너 펀드 매니저로서 하는 일이 뭐냐?
네가 열심히 회사 공부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내놓으면 뭐 예를 들어 $100라 그래봐요. 100불이라는 그 값어치가 나왔으면 네가 어떤 할인율을 적용할지 원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정상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때 디스카운트 팩터 넣을 때는 4%, 5%, 6%를 넣어야 되는데 이 미친 세상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할인율을 1%, 1.5% 넣으면 그 $100 해야 되는 주식이 150불, 200불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기본이니까 주식을 어떻게 계산해내고 채권을 어떻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니네는 밸류에이션을 할 게 아니라 회사를 뭐하러 공부하냐. 그냥 정부에서 풀어 제끼는 돈, 유동성을 가장 많이 혜택받는 주식을 찾아서 그걸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정부에서 계속 돈을 찍어대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돈을 가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 인더스트리를 차라리 사라. 그런 식으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논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뭐랄까 심리에 죽고 심리에 사는 그런 그 시장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이거 했던 일이 PE 보고서는 결정하고 가격 계산해내고 피어 컴패리슨 만들어서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에 있는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고 다 이거 하던 건데 이게 참 좀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예, 이 자본주의 시장도 많이 일그러지고 이 자연적인 순리 돌아가는 것도 뭐 파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에 살고 심리에 죽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implicit feed라는 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실전에 접목시켜야 되냐. 물론 오늘날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이유나 요소, 지속성, 타이밍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 투자 심리라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10월에 1560 S&P 500이 찍습니다. 이게 최고점이에요. 여기쯤에서 찍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 3월에 이때 이제 저 베어스턴이 JP 모건한테 팔려가고 떨어진 다음에 요 팔린 이후로 마켓이 힘을 얻죠. 자신감이 다시 생기면서 이제 괜찮아. 문제 없어. 약간 지금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2008년 5월에 1430까지 갑니다, 이게. 이게 전 최고점 대비 1560 대비 92%까지 근접을 해요. 올라간 거죠. 여기까지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 9월에 1100 리먼 사태 나고 2009년 3월에 최저점이 이제 730까지 찍습니다. 이게 이제 50% 이상 하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제금융 들어오고 재료금리 돈 찍기 계속하면서 2013년부터 이거를 뚫고 전 고점이었던 1560을 재돌파하고 뚫으면서 이제 나몰라라 쭉쭉쭉 올라가는 이제 이런 판국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 2021년에 16,500이라는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16,500의 최고점의 92% 밸류를 계산해보면 얼추 15,200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금요일날 15,400까지 찍었고 살짝 내려서 15,300에 클로즈를 했잖아요. 꼭 이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형태만 놓고 보면 고점 찍고 은행 몇 개 망하고 무서워서 떨어졌다가 다시 자신감 얻어서 올라가는 고점 대비 92%까지 올라가는 또 S&P 500을 보면은 21년에 4,800이라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4,800의 92%는 4,420입니다. 지금 4,430 찍고 내려와서 4,410인가? 뭐 금요일 날 이거 찍었나? 그리고 살짝 내려서 이 정도. 겁나 비슷해요. 92%까지 와 있는 게.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현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92%가 막 선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폭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죠. 전 고점 대비 100%, 105% 가지 말란 법 없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4,800이었으면 이 4,800 넘어서 5,200 갈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다가 변곡점이 생겨서 멈추고 내려올지 요걸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마켓 디스코드를 열심히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양떼들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몸을 사리기 위한 하락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히 이유가 없이도 하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심리전의 연속이니까 이놈의 흥분이 언제 가라앉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전에 요게 라스트 요 바로 전 금융위기 때 하고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요 패턴이 단순하긴 하지만 겁나 비슷해서 계속해서 또 오를 수 있어요. 92% 아니라 100%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장 관전 포인트 보면 자, 지난번에 댓글에서 이렇게 써주신 분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연준 금리 동결은 자산시장 폭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켓 톱선 굿 뉴스라는 거, 그거하고 접목하면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굿 뉴스가 다 나왔다고 치면은 저 더 이상 주식시장이 오를 이유가 없을 때 그게 변곡점이 되겠죠. CPI 확실히 둔화했고 FOMC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스킵했다고는 하지만 오르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그런 이유도 충만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6월 CPI도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뭐 3% 중반대를 찍는다든지, 7월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작년 6월에 9.1% 찍었으니까 7월이 되면서 둔화하는 폭이 떨어지는 폭이 좀 이렇게 둔화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 6월 달은 9.1%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저효과 때문에 6월 달 CPI는 진짜 3월 3%로 확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스킵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세미 퍼머넌트 포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하여튼 나올 때까지 다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켓 디스코드가 MD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일이 뻥 터지면, 뭔가 크게 터지면은 양떼를 겁먹게 하고 이제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요 딱 뻥 터지기 전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숏을 잡는 게 모두의 바람이겠죠. 몇 주나 몇 달 동안 큰 일이 안 터지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더 오르지 못할 때 파는 것도 이제 가능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15,500까지 갔다, 15,550까지 갔다, 나스닥 선물이.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지지부진한다, 갈팡질팡하면서 15,300, 15,500, 15,600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상황 봐서 그때 숏을 치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켓이 뭔가 굿 뉴스를 찾고 올라야 되는 이유를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봤을 때 뭔가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5.25% 고금리 정상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마켓이 망가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높아졌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도 MD가 없어도 숏을 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왔고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고 더 이상 올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숏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입맛에 맞게 몇 주 동안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여 줄지는 그건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단 심리적으로 이제 팔 수 있는, 숏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까봐 조금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저거 뭐 15,400, 15,500 찍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1000포인트 빠지면 어떻게 하면서, 왜냐면 어깨에서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머리까지 기다리냐 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기회 많이 놓쳤어요. 예, 답이 사실 없습니다. 마켓 디스코드나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말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다른 요소들을 보면 도대체 이 변곡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도 되게 항상 고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들 대세 의견에 반대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최다들 나와서 침체 없다, 하반기 좋아질 거다, 이제 막 좋아진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넣어주고,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해고를 덜 하면서 투자를 더 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뭐 생긴다든지 할 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러셀 2000처럼 좀 외면받던 시장이 막 오르기 시작한다.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 흘러 들어가면서 뭐든지 사자, 지금 빨리 사는 게 급선무다,
포모가 더 무서운 거죠. 돈 잃는 것보다 fear of missing out이 더 무서운 상황이 오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그것도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COT 리포트를 계속 보면서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저는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게 이머징 마켓 그 신흥국 시장의 US 달러 하이힐드 본드 마켓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면 이제 아시아도 많이 들어가고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그쪽의 달러 채권 시장의 행태를 그 분위기를 보면 이건 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로지한 얼마나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이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이머징 마켓의 US 달러 투기 등급 채권은 거의 마지막에 올라가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디폴트도 많이 나고 보통 금리가 뭐 7에서 11%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고 뭐 많으면은 싱글 B 가고 막 이러면은 거의 13, 14까지 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진짜 마켓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마켓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얘들은 바로바로 가상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 이게 리스크 애피타이트랑 좀 비슷해요. 리스크 애피타이트라는 거는 하여튼 리스크 리턴 놓고서는 이제 여기다 점표 찍어가면서 요 코이피션트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포지티브하고 높아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이 아무거나 막 산다는 거고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움츠리고 안 사고 이제 안전한 채권만 들어가고 막 이런다는 건데 요거는 차트가 제가 저 크레딧 스위스에서 받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계속 요즘 보고는 있는데 확실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계속 마켓이 좋지 여기는 지금 마켓이 계속 안 좋아요. 이쪽은 신규 발행도 되게 적고 스프레드도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EM US 달러 마켓 본드 마켓을 보면은 하나도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거기까지 좋아지고 리스크 에피타이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진짜 강세장이 끝을 간다 그러면 뭐하고 막 투자자들이 정말 제대로 더 흥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아직은 여기가 안 좋아요, 이쪽이. 계속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차트가 붕붕 뛰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럼 제가 그 차트를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볼러틸리티 인덱스도 좀 봐야 되고 투자자의 피로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냐. SBB 나고 이것저것 하면서 되게 배가 고파고 굶주렸잖아요. 많이들 막 돈 잃고 그러니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포모까지 더해지면서 AI 붐이다 하니까 뿡뿡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15,500 나스닥 기준으로 15,500 아니면 S&P 뭐 4,500, 4,600까지 갖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도 조금 배부르다 이제 좀 쉬어가자 많이 먹은 것 같다 라면서 조금 이렇게 방관하거나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만큼이나 먹어서 배가 부른지 얼마나 못 먹어서 배가 고픈지 이런 요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걸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크게 뻥 터질 그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문제 같은 거 생길 만한 게 있는 거 보이시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댓글 해주시면 저도 그 토픽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면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더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식상하는 요소들은 마켓 디스코드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 양대를 겁주기에 충분치가 않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뭐 영국 국채 금리 폭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약간 좀 식상하는 그런 토픽들은 우리한테 그 인디케이션을 주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그 영국 이 단기채 금리 폭등하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지금 불안불안해요. 영국이 계속. 영국이 설마 리먼 백배를 몰고 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요의 주시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머징 마켓 채권 시장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변하는 게 만약에 보인다 싶으면은 제가 그래프를 몇 개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되게 저조해요. 하여튼 가상금리 유지되고 있고 자 이쪽까지 이머징 마켓의 하이힐드 본드 마켓까지 불마켓으로 변하면 전체 시장에 제대로 불이 붙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하락 안 오고 침체 없이 계속 상승장으로 유지될 거라는 뷰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댓글도 웰컴입니다. 저희가 무슨 폭락론 채널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반대 투자자 채널도 아니고 그냥 마켓을 지금 봤을 때 확실히 아직 또다시 미니 거품이 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 방장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자꾸 그냥
텁을 치고 내려올 것 같은 그 변곡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마켓을 뭐 작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것만 봐야 되는 사람, 롱은 절대 안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니까 롱이 좋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침체 안 올 거다라는 뷰를 가진 시청자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저랑 자료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매테리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